그리고 제가 이렇게 농림지역이나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공장 창고에서 투자를 염두를 할 때 정말로 중요한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물건을 우리 같은 투자자 그리고 일반적인 공장 창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의를 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냐면, 반갑습니다. 최령입니다. 오늘 경기도 평택시 포승에 나온 공장 물건을 한번 볼 건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유형의 공장 경매 물건은 일반적인 공장 창고 사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공장 창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더욱더 각별하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왜 그런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라는 동네에 나와 있는 공장 물건인데, 일단은 눈에 띄는 게 공장의 생긴 모습이 좀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마당도 넓고 공장도 한쪽에 배치가 잘 되어 있고 진입하는 도로의 어떤 여건도 상당히 괜찮고 토지의 모양도 이 정도면은 정말 훌륭하죠. 게다가 건물 배치를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끝트리로 몰았기 때문에 상당히 마당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서 대형 차량들도 진출입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초 감정가가 52억 6천만 원 요 정도였는데 지금 유차를 거듭을 해가지고 감정가의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25억 8천만 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이 2,000평 정도 토지 면적이 되고 있는데, 야 이게 지금 25억 8천이면은 평당 가격이 100만 원 조금 넘는다는 소리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 25억 8천 200만 원 잡고 나누기 2,000평. 와 지금 평당 가격이 129만 원입니다. 129만 원이면은 그냥 130만 원이라고 치고 이 공장이 위치해 있는 평택시 포승읍 근처에서 평당 130만 원으로 이렇게 다 지어진 공장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런 거는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까지 반값으로 떨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물건 지도에서 한번 입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게 우리 경매의 목적물이고, 야 이렇게 보더라도 진짜 건물 배치, 마당의 활용성 이런 게 엄청납니다. 이거 거리뷰 한 번만 살짝 보잖아요. 와 이거 입구부터가 그냥 이 정도면은 대형 차량들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핸들을 발로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발로 운전하고 들어와도 그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야 마당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건물도 상당히 이 정도면은 층고도 괜찮고 잘 지었어요. 우리 공장으로 들어가는 이 자바라 대문의 이 폭을 한번 보십시오.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입지를 한번 보면은 바로 옆에 이렇게 대로변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 이렇게 봤더니 바로 밑에 이렇게 포승 산업단지가 바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포승 국가산단 요 바로 근처에 위치해 있는 우리 공장 경매 물건, 근데 도로폭도 상당히 좋고 물리적인 어떤 땅의 생김새나 건물 배치나 이런 거 가지고는 전혀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아니 뭐야 그러면 이거 반값으로 유찰이 왜 됐을까? 이게 이제 더 궁금해지죠. 일단은 입지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지에서 요렇게 도로를 따라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여기 이제 사거리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가 서평택 IC 사거리인데 여기서 바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은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야 그러면은 고속도로 접근성 자체도 얘기할 게 없어요. 입지는 이 정도만 딱 체크해봐도 야 이거 보통 물건은 아니구나 바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경매 정보지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유찰 2번 돼가지고 반값으로 떨어졌을 때 평당 가격이 13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52억 6천 이거였을 때는 얼마였는지 한번 볼게요. 52억 6천만 원 나누기 2,000평. 자 이때도 평당 263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평당 300만 원도 안 됐다라는 얘긴데, 야 이거는 저렴해도 너무 저렴했다 그죠? 근데 왜 이런 물건을 우리 같은 투자자 그리고 일반적인 공장 창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의를 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냐면,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을 딱 보니까 우리가 안 좋아하는 이 농림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농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용도 지역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는 농업보호구역입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에다가 농업보호구역, 이런 용도지역이나 구역들을 우리가 공장창고 투자하고 경매 물건 검토하고 실사용 목적으로 고민을 한다고 했을 때 자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지역 지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만한 땅에 뭐 요렇게 이제 공장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쳤을 때 얘가 생긴 거는 그냥 일반 그 공장 창고랑 되게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봤었던 일반적인 이런 공장 창고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봐가지고는 야 그냥 뭐 공장이고 그냥 창고네 요렇게 이제 그냥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건축물 대장을 한번 이렇게 보더라도 대장만 봐가지고는 그냥 일반 뭐 공장 사무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냥 아 이거 일반적인 그냥 공장 창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자세히 보면은 여기 지역에 농림지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여기 옆에 주 용도도 이렇게 보면은 공장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보통 농림지역에 있는 공장 창고 같은 경우에는 공장 아니면은 뭐 제조업소 이렇게 하고 괄호 열고 뭐 농수산물 뭐 처리 가공시설 뭐 이런 식으로 이 공장이나 제조장의 그 사업 목적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표기는 따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만 딱 봐버리면은 야 이거 일반 그냥 공장 창고니까 여기 안에서 일반적인 제조 업종도 가능하고 물건을 뭐 생산, 가공, 조립, 포장 뭐 다 그냥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산업용 창고로서 위험물 저장 창고 이런 곳에 보관해야 되는 그런 위험물로 분류된 제품들 빼고 일반적인 어떤 산업 관련된 창고로 쓸 수가 있겠구나. 요렇게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물건은 지금 용도 지역이나 지구 자체가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 토지에서 제한하고 있는 그 사업의 목적, 어떤 사업의 범위 이게 그냥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뭘로 한정이 되어 있다? 이 농업에 관련된 것만 할 수 있게끔 한정이 되어 있다. 그럼 일반적인 뭐 가공, 일반적인 뭐 조립, 생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농업 관련된 어떤 그런 걸로만 사업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 공장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자체도 상당히 풀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 창고를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딱 생각을 해보더라도 내가 이 공장을 경매로 낙찰을 딱 받아가지고 임대를 주려고 한다. 아니면 나중에 임대를 놓다가 매도를 하려고 한다. 요렇게 봤을 때는 내 공장에 임차인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의 업종 자체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러면은 이 임차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명이 있다. 공장 창고를 찾는 사람들이 근데 이 100명의 숫자 중에서 이 농업에 관련되신 업종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 거냐? 그러면은 공장 창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전체가 100명인데 이 중에서 극히 일부만 이 공장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장을 임대를 해주고 나중에 매도를 하려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임대 수용, 그 다음에 이 공장을 사갈 수 있는 매수자의 범위, 숫자 이런 게 상당히 이게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인 즉슨 황금성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건물은 1층이 550평 그리고 2층에 140평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용 승인일 자체는 2016년 8월이기 때문에 10년이 채 안 된 공장이니까 뭐 그렇게 이제 노후도가 높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특이적으로 제시의 건물에 이런 비닐하우스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등재된 게 없어서 소유자가 지금 쓰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 건물 등기부나 토지 등기부를 봤을 때는 말소 기준 등기 이하로는 다 소멸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에 특별히 어려움도 없는 물건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농림지역이나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공장 창고에서 투자를 염두를 할 때 정말로 중요한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물건이 농림지역에 들어가 있죠. 여기는 계획관리고 여기는 지금 농림지역이에요. 이런 농림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장 창고를 짓잖아요. 새롭게. 원래는 그냥 이런 논밭이었다가 이렇게 공장 창고를 새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짓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의 제한이라던가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이 엄청나게 붙어온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정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농림지역에서 개발을 하는 그 주체가 농업인이거나 농업회사 법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농업에 관련된 거를 하기 위해서 공장 창고를 짓는 거기 때문에 농지 전용 부담금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냥 단순히 농사를 짓는다는 1차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요분이 농사를 지어서 1차 생산물을 가지고 제조 활동들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농업인이나 농업회사가 농업이라는 이 업을 영위를 해나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농림 지역에서 공장 창고 이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장을 지을 때 농지 전용 부담금이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경매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농업회사나 농업인이 아니신 분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소유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 위에다가 요렇게 이제 공장 창고를 짓게끔 해주면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면제를 딱 해줬는데 이 면제의 목적은 이 농업에 연관된 활동을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이 하기 때문에 면제를 해준 건데 여기에서 누가 들어와가지고 낙찰을 딱 받는다. 근데 보니까 이 낙찰자가 그냥 일반인이거나 일반 법인이다 이러면은 이 농업이랑은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애초에 이 농업인이나 농업회사한테 이 땅 위에 공장 창고를 개발을 할 때 면제를 해줬던 이 농지 전용 그 부담금을 이 낙찰자가 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뭐 100% 내야 되는 거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장이 준공이 언제 된 거냐, 개발이 언제 됐던 거냐, 농지 전용 부담금이 언제 시점에 면제가 됐던 거냐 해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 경매 물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농지 위에 공장 창고를 딱 졌을 때 그러면 이 건물, 공장 창고는 농업 관련된 걸로만 허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개발은 누가 한다? 농업인이 한다. 농업회사, 법인이나.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면제를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죠. 대신 그 혜택을 악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팔고 또 개발해가지고 팔고 개발해가지고 팔고 이러면은 이분은 계속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을 농지 위에서 해가지고 짓고 팔고 했을 때 계속 농지 전용 부담금을 면제받으니까 비농업인이 했을 때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근데 그 꼴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농지 전용 부담금을 면제를 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매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간 안에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한테 이 공장 창고를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발을 할 때 면제받았던 그 농지 전용 이 부담금을 새로 취득하는 그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한테. 왜냐면은 면제해줬던 애초에 취지가 야, 네 농업의 연장선상에서 농업을 더 확대하고 공고히 해나갈 거기 때문에 내가 너 면제해줄게. 너 농사꾼이니까. 아니면 너는 농업회사 법인이니까 형이 면제해줄게. 네가 농업인으로서 농업회사 법인으로서 네 원대한 농사에 대한 꿈을 펼쳐봐. 쉽게 말해서 우리 국가의 큰형이 면제를 해준 건데 야 이거 이놈이 이거 농업인이 아닌 농업회사가 아닌 어떤 일반 회사, 일반 법인, 일반인 이런 분들한테 이 물건을 팔고 면제받았던 농지 전용 부담금만큼 이득을 얻는다? 아 이 꼴 못 봅니다 우리 형은. 근데 이게 평생 따라가는 건 아니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일정 기간이 있어요. 이게 농지 전용 이제 면제받을 때 경고 문구는 아닌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몇 년 안에 이게 소유권이 바뀔 때 그 새로운 소유권자가 농업인이 아니다, 비농업인이다. 이러면은 면제를 해줬던 그 농지 전용 부담금을 다시 부과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다 안내문에 이제 붙어서 옵니다. 근데 이 물건에 이번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낙찰자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찰해가지고 이제 내가 받았다. 그러면은 이 낙찰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관계들을 생각을 안 해버리면은 난데없이 날아오는 이 농지 전용 부담금 납부해라. 이 소식에 엄청나게 놀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물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농업회사 법인이 아니거나 농업인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내가 이 공장 물건에 대해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최초에 개발을 받았을 때 납부가 유예가 됐던 그 농지 전용 부담금이 기간이 이제 끝나가지고 일반 비농업인이 들어와서 받아도 그 납부 의무가 낙찰자까지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끔 가다가 이제 제 주변에도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농림지역이나 절대농지나 이런 거는 확실히 이런 일반적인 계획관리 토지에 비해서는 값이 월등하게 저렴하죠.
왜냐면 행위 제한이 워낙 많이 붙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계획관리 토지에 비해서 값이 싸기 때문에 이런 땅들을 싸게 사가지고 농업용으로 공장 창고를 지어가지고 일단은 건물을 지어놓은 다음에 매 5년마다 이런 그 토지가 위치해 있는 그 지자체 있죠. 지자체에서는 이제 5년마다 그 도시 관리 계획을 계속해서 이제 수정하거나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이런 농지인데 그냥 논바닥으로 있는 거랑 공장 창고라도 있는 거랑은 이 토지에 어떤 그 점수라고 해야 되나? 그 평가를 할 때 맨땅인 농지랑 공장 창고 같은 건축물이 있는 개발 행위가 되어 있는 농지랑은 다르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쉽게 말해서 종상향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농림지역에 있는 공장 창고를 매입을 하거나 낙찰을 받아가지고 소유를 해가지고 임대를 뭐 주고 있다가 이게 5년 아니면 10년, 15년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용도가 야 여기 밑에도 바로 계획관리인데 여기도 계획관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럼 내가 옛날에 살 때는 농지에 있는 그 값으로 산 거고 내가 팔 때는 일반적인 계획관리에 있는 공장 창고로 팔 수가 있으니까 야 이게 차익이 이게 이만큼 벌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반반이라는 얘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이렇게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나 이렇게 계획관리는 아니고 그것보다는 한두 단계가 낮은 토지인데 유독 그런 것만 사가지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계속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종상향이 돼가지고 비싼 토지가 되는 토지만 투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투자는 그런 분들만 해야 돼요. 그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사고 나서 1년, 2년 만에 뭐 그렇게 막 확 바뀌고 막 그러진 않는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좋은 건데 그렇게 안 될 확률이 99% 이상입니다. 정말 뭐 타이밍이나 아다리가 맞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당연히 장기 투자를 깔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묶여있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닐 건데 차라리 그 투자금을 가지고 다른 영역에 다른 물건에 투자를 하면은 똑같이 5년, 10년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굴릴 수가 있겠죠. 물론 뭐 굴리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농림지역에 있는 토지나 이런 공장 창고 사가지고 종상향을 기대를 하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비싼 값으로 이제 팔겠다라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이 아주 많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 창고가 많이 몰려있는 이 화성 지역 여기를 예로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자, 여기 공장 창고가 이렇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적 편집도를 딱 보면은 이렇게 계획관리 사이에 농림지역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진짜 이렇게 고속도로 IC가 다 있고 계획관리 지역에 공장 창고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농림지역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토지들은 언젠가는 이게 계획관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안쪽에 있는 공장창고 계획관리에 있는 거는 비싸니까 이런 농림지역에 있는 공장창고를 아니면 토지를 사가지고 보유를 딱 하다가 나중에 계획관리로 되면은 계획관리 값을 받고 팔 수가 있지 않냐.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랬죠? 당연히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언제 될지를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언제 될지 모르는 투자를 할 때 중요한 요소는 뭐다? 돈이 아주 많아야 된다. 그래서 계획관리에 있는 공장 창고도 투자하고 농림지역에 있는 공장 창고도 투자를 하고 뭐 아파트도 투자를 하고 뭐 상가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야 요즘에 그 미국 주식 그 저기 뭐야 그 뭐 AI 그 저기 GPU 엔비디아 핫하니까 그럼 미국 주식 투자해야 된다. 아 그래? 그러면은 그 엔비디아 한 3억만 사자. 3억만. 이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이런 농림지역의 땅도 싸게 사놓고 나중에 계획관리로 바뀌었을 때 잘 팔 수 있는 그런 투자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저희 같은 투자자 같이 하나 잘 사가지고 잘 팔아서 조금 시드머니 늘리고 또 이거 가지고 사서 하나 잘 또 팔아가지고 시드머니 또 요만큼 불리고 하나하나씩 이제 시드머니를 불려 나가는 단계에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농림지역에 있는 저렴한 토지 저렴한 공장 창고 이런 거에 투자를 해가지고 종상향이 돼가지고 계획관리가 됐을 때 매도를 하는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내 작은 시드머니가 거기 안에 다 박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엑시트가 종상향이 돼야 되는 건데 언제 될지를 몰라. 그리고 이거를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죠.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지자체의 장, 뭐 화성시로 따지면 이제 화성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상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5년마다 내가 산 땅은 꼭 이게 상향이 안 돼. 그냥 그대로 그냥 농림지역이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기 그냥 차 타고 여기 화성시에 와가지고 여기 어디야 시청 여기 시청 가가지고 주차장에 딱 주차를 한 다음에 내려가지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이제 로비로 들어갑니다. 그럼 1층에 이제 여기 들어가면 오른편에 그 안내 데스크가 있거든요. 거기 직원분한테 이제 우리가 물어보죠. 화성 시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로 왔니? 아니 내가 그 12년 전에 농림지역에 토지를 하나 샀는데 그게 12년째 그대로 그냥 농림지역이다. 내가 화성시 니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화성시 공무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은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화성시에서 5년마다 도시 관리계획 수립해가지고 종상향도 해주고 뭣도 좀 바꾸고 다 그런 거 알고 왔는데 왜 내 땅만 12년째 그대로 농림지역이냐. 내가 화성시장님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얘기를 좀 하러 왔다. 이러면은 이제 로비에 계신 그 안내 해주시는 분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로비인데 보안 인력 좀 출동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몇 명이 딱 옵니다. 와가지고 그 12년 전에 농림지역 사가지고 아직까지 종상향이 안 돼가지고 억울해 죽겠는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십시오. 딱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팔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냥 요 앞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12년 동안 내 소중한 투자금 그대로 묶여가지고 그 사이에 뭐 다른 투자도 못 해보고 같이 스터디하는 내 동기는 12년 전에 그냥 계획관리 그냥 조금 값이 농림지역보다는 많이 비싸더라도 요거 공장 창고 사가지고 한 3, 4년 갖고 있다가 팔고 또 그거 보태가지고 사가지고 3, 4년 갖고 있다가 팔고 또 그거 보태가지고 3, 4년 갖고 있다가 팔아가지고 이렇게 세 바퀴를 굴렀더니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 뭐 한 3억짜리 공장 샀다가 그 다음에는 한 7억짜리 공장 샀다가 15억짜리 공장 샀다가 이제는 30억짜리 공장 딱 사가지고 거기에서 내 사업하고 있고 아니면은 이만한 공장 임대 주고 있고 요거를 이제 45억에 곧 매도하는 계약서를 찍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덕배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돈 벌더니 코도 높아졌어. 야, 행배야. 너 12년 전에 나 따라서 그냥 계획관리 토지 사고 계획관리 공장 찾고 샀으면은 벌써 뻥튀기 그냥 3스텝 4스텝 딱 해가지고 투자금이 몇 배가 그냥 늘어났는데 너 지금 여기 시청 앞에 와가지고 여기 왜 누워있냐 일어나라 하면서 이제 잡아주죠. 그러면 우리 이제 행배가 우리 덕배한테 야 이거 놔라 됐다 이러면서 이제 삐져가지고 터벅터벅 이제 주차장으로 걸어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주차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야 갑자기 여기에서 검은색 차가 하나 쫙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샥 가더니 여기 밑에 비 안 맞는 데 있죠. 여기에 딱 주차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검은색 이 고급 세단에서 우리 시장님이 요렇게 이제 내려오시죠. 이날따라 비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장맛비처럼 내리고 있는데 요 비 안 맞는 요거 요 밑에 딱 들어가가지고 시장님이 딱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럼 우리 덕배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아까 한 30분 전에 여기서 철푸덕 돼가지고 터벅터벅 그냥 주차장 30분 동안 그냥 미친놈처럼 걸어만 다니고 있다가 시장님을 딱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님한테 그냥 총총걸음으로 가가지고 시장님 제가 화성시 어디면 무슨 리에 농림지역에 토지를 2,000평을 갖고 있는데 12년째 종상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상향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화성시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죠. 근데 갑자기 그때 또 이제 한 3, 4명이 또 나타납니다. 3, 4명이 쫙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또 양팔을 딱 잡아가지고 붙들려 갑니다. 붙들려가지고 그냥 또 어디로 가요? 요 비 안 맞는 요 처마 여기 밖으로 밀려가지고 또 이렇게 철푸덕 신세를 당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누워가지고 떨어지는 비를 쳐다보면서 도대체 내 투자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였나 그러면서 이제 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 눈가에 흐르는 게 이게 눈물인지 빗물인지를 알 수도 없는 그냥 지경에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비 맞고 누워있는데 우리 시장님과 우리 수행원분들 이 처마 밑으로 해가지고 이 로비로 들어가서 이제 시장실로 올라가시죠. 그렇게 해서 12년 전에 농림지역의 토지, 농림지역의 공장 창고 곧 종상향 되겠지. 야 이렇게 종상향 되면은 큰 돈을 번다더라. 요런 거 이제 듣고 그런 투자를 했던 우리 행배, 이 행배가 시청 주차장에서 누워가지고 비 맞는 걸 마지막으로 이 투자의 스토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고 실제로 뭐 시청 와가지고 뭐 시장님이 뭐 그런 거 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뭔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냐면 우리 경매물건 이거 얘기하다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감정가 52억 6천에 지금 50% 떨어져가지고 그냥 25억 8천 반값 세일 2,000평짜리 토지에 앉아있는 평택시 그것도 포승 국가산단 바로 근처에 있는 잘 지어진 공장 창고 물건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제한, 사용 목적에 대한 제한, 그럼 나중에 내가 이거를 임대를 주거나 매도를 하려고 할 때도 그런 제한들을 똑같이 받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황금성이 그만큼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 목적에 제한되어 있는 공장 창고를 찾으시는 분들이 전체 100명이라고 하면은 그 숫자가 상당히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반드시 유의를 해야 되고, 이 물건은 이미 사용 승인이 2016년이기 때문에 뭐 횟수로는 거의 지금 느낌은 거의 한 10년 돼가죠. 그래서 그럴 것 같지는 않기는 한데, 개발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공장들,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 얼마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은 이 개발 행위를 했던 그 주체가 농업인이거나 농업회사 법인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뭐 세금이나 감면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경매든 일반 매매든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그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낙찰자나 소유자나 이러신 분들은 또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낙찰자한테 딸려오는 그 기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유예 기간이 끝났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이런 유형의 공장 창고를 볼 때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금전적으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고려 사항들을 내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본 다음에, 야, 이거 반값이니까 그냥 그런 거 내가 감수하더라도 괜찮겠다. 아니면은 내가 농업인이고 내가 농업회사 법인이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런 거는 괜찮죠. 내 사업 목적에도 맞는 물건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오늘의 영상 내용은 당연히 변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뭐였죠? 농림지역에 있는 토지, 공장, 창고 이런 거 사가지고 나중에 이거 종상향 될 거다, 여기는 무조건 된대. 부사님들도 그렇고 주변에 뭐 사람들도 그렇고, 야, 이 땅이 안 되면은 뭐가 되겠냐, 이 땅은 무조건 풀린다, 요런 얘기 듣고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아까 우리 봤던 그 누구야, 덕배 친구 행배, 그 행배처럼 비 오는 날 그렇게 시청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철푸덕 당해가지고 비만 맞고 오는 그런 말로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농림이었다가 일반으로 풀리고, 그리고 계획관리가 아니었다가 용도지역이 상향돼가지고 계획관리로 바뀐 토지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허무맹랑한 투자는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시점을 내가 정확히 예측을 하기가 힘들고, 내가 돈이 아주 뭐 여유가 많지 않은 이상은 뭐 하나를 투자를 할 때 내 상당 부분의 시드머니가 들어가잖아요. 그 투자금이 언제까지 묶여 있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는 거지, 내 투자금이 아주 여유가 많고 그냥 속된 말로 살 거는 다 샀는데, 야, 농림지역에 그냥 복권이다 생각하고 그냥 뭐 하나 사볼까 해서 뭐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그냥 뭐 갖고 있어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해서 오늘은 농림지역에 있는 공장 창고를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들, 그리고 내가 몇 년 후에 시청 앞에서 비를 맞고 울고 있는 행배가 될 건지 아닐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참고 삼으셔가지고 공장 창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번 물건에서도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